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 보세요. 제가 한 10년을 넘게 떠들고 다녔는데 세로토닌을 모르면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제 가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세로토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복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한 50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세로토닌은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세로토닌을 본능 호르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만족이 되면은 참 쾌적하고 아주 기분도 좋고 아주 행복하죠. 그래서 이걸 본능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로토닌형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한 10년을 넘게 세로토닌 떠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형 가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정에 세로토닌 넘치는 가정, 또 세로토닌 넘치는 가족 구성원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고 이게 바로 이제 세로토닌형 가족이다. 제가 이 말씀부터 전제하고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4차 혁명이다 뭐다 그러고 그런데 누구도 하나 구체적으로 꺼집어서 이렇게 된다 앞으로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미래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미래학교 있을 때는 20년 전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5년 앞 이야기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이 미래학자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아이로 자랄까? 도대체 어디서 살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 직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때로는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달나라 조종사가 되고 있을지 모르고 달나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뉴욕에서 아주 급하게 전화 왔어요. 박사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일 새벽에 공항에 내리니까 저를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하면 도대체 이런 전화가 왔는지 봤더니 이분이 왔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같이 왔어요.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이야. 모범생인데. 그래서 연애도 한번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엄마 내가 며느리감을 구해놨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흥분해서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아주 흑인 여성하고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공항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또 그리고 주목을 끌 일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도 그런 데 대한 상당히 저항감이 많은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여기 엄마가 얼마나 기절을, 뭐 정말 기절을 하다시피 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요즘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상황이 올지 정말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고향 대구가 변한 것도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올 적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옛날 우리가 살던 집도 못 찾겠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대개 대구가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보기도 우리 고향은 확실히 좀 보수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정말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변해지니까 앞으로 대구가 정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구는 발전되어 가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올지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70년 안팎에 농촌에서 산업화, 도시와 함께 도시로 밀려온 제1세대들입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엄마들은 어쩌든지 저 집주인 눈치가 안 보이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안 울려야 되고 또 아빠는 출근이지 퇴근은 못 하잖아요. 이게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빠 등을 보고 배운다. 그렇게 자란다. 그게 바로 아빠 등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불행히도 아빠라는 존재를 미처 인식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뭐 왼종일 공장에 또 직장에 가시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많은 이 40대, 50대가 겪어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때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제가 그냥 늙은 한 세대로서의 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예절도 없고 이게 뭐 어른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성적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이게 이제 부모의 엄마로서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구나 사나 그저 선적 탈입니다. 그게 또 오늘의 한국의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요즘은 이제 여러분 다 제가 며칠 전에요 90년대 신인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디를 갔었냐면 제가 취재를 하러 홍익대학 앞에 홍대 앞에 그다음에 이태원 그다음에 스키장을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에 그 제일 앞서가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홍대 앞에 가니까 정말 괜찮은 집 아이들이 한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지하실에서 라면 삶아 먹고 라면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북치고 나발 불고 야 저놈들이 지금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하나 그 생각인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 K-팝의 원조들입니다. 깃발 날리는 아이들입니다. 그게 원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이요. 오늘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성적만 해서 요즘 좋은 성적 받고 아이들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좀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적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아이들은 성적이 최고예요. 여러분 영국의 힘은 이튼 하이스쿨입니다. 운동장에서 나온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튼 스쿨에 견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비가 막 좋았는데 근데 아이들이 럭비를 해요. 그 이제 일단의 아이들은 또 응원석에서 앉아서 응원을 하고 비가 먹어 쏟아지는데도 뭐 완전히 진흙탕이죠.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응원석에 있는 아이들 또 내려가. 지금도 학교 대표 선수들끼리 했으면 뭐 저기다 대표 선수야. 학급 아이들이야. 한 학급 아이들이야. 그렇게 흑도성에서 거기는 뭐 귀족 아들도 있고 그중에는 왕족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튼 스쿨은 그런 대학 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국에 힘이 생겼다. 그렇게 아이들은 우리가 너무 성적 타령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아까 제가 신인간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정말 왔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직 공부니까 공부만 잘하면 얘가 무슨 일에 도 상관없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너는 뭘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게 정말 이 조절하는 참는 힘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기본도 가정생활의 기본은 참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아까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잘 참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출을 안 했더라면 그때 영 엉뚱한 짓을 정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조절력 훈련을 참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직 성적만 자꾸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아이들을 음악에 키워도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방임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누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정을 베푸는데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 저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 때도 정말 제가 왜 우는지 좀 우는 것도 좀 놔둬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울 때 보면 온 힘을 다 씁니다. 이게 스트레스 발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아이를 위해서는요. 이게 들어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아이가 우는 거를 못 견뎌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아빠들은 아이가 우는 이야기를 정말 못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마다 사실은 기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육아책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제 이야기 다 듣지 마십시오. 예, 자기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질이 다르니까 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들어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잘하는데 단 정말 우리가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지만 이 못할 때는 정말 따끔하게 꾸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요즘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오랜만에 이제 식당에 나왔으니까 뭐 넓은데 얼마나 뛰어놀고 싶겠어요. 그 우리는 뭐 이 국을 또 먹다가 아이들한테 받치 가지고 국물을 훔치고 이래도 그 애가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일하게 엄마입니다. 엄마가 좀 말려야 되는데 엄마가 안 말리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제는 정말 세계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세계에서 통용하는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스탠다드가 딱 한 가지가 남의 눈살을 찌푸리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튼 스쿨의 럭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요. 가령 유아원 빌딩이 따로 없습니다. 공원이 거의 좀 학교 유아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그날은 우리가 피크닉을 하는 데 갔더니 막 비가 굉장히 오니까 그 이제 피크닉 테이블 쪽으로 애들이 잠시 비에 있다가 또 가는 겁니다. 야, 너 교사가 어디냐 하는 게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아이들은요, 방 안에 있을 때보다도 밖에 있을 때 엄마들은 더 다치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야외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덜 다칩니다. 방 안에 있을 때 더 다칩니다. 괜히 미끄러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왜 제가 아까 이 공부 타령을 제가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내가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제 이 전두엽에서 이 측두엽에 수학 공식은 거의 측두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측두엽에다가 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내놔라. 그 공식을 몇 개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걸 푸는 겁니다. 이 전두엽에서 스텝 회의를 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전두엽 이마 뒤에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여기가 인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해답을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안 풀려. 야, 인마 이거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축도업으로 가고 다른 공식을 또 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극히 대뇌 일부만 활성화되는 겁니다. 대뇌 일부만. 그렇게 전두엽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측두엽. 아,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구나.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축구 시합하면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고 군대 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골목에서 그게 정말 공거 짜는 공을 가지고 골목에서 축구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발달이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흔히 우리는 지, 덕, 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덕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기른다. 이래서 체력이 제일 끝입니다. 지금은 체가 먼저입니다. 체, 덕, 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런 아이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안 해보셨죠? 근데 이 축구를 해보면은 공을 내가 받으면은 그러면 이 공을 패스를 할까? 내가 드리블을 할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패스를 하면 누구한테 할까? 그러면 이제 우군, 아군, 포진이 전부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굉장한 온 전내가 동해야 되는 겁니다.
손에까지 도와야 됩니다. 손에까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정말 저놈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저놈은 이럴 때 공 처리를 잘 못해. 그러면 이놈한테 패스를 해야 돼. 그리고 남은 시간도 계산해야죠. 그라운드 컨디션 계산해야 되죠. 풍량도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축구 아이들이 골목에서 시시한 축구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내가 동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적 발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힘이 이튼 하이스쿨의 운동장에서 나왔다 하는 유명한 명언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요. 저는 별로 머리가 좋게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된 게 저는 이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이사 오기 전에 해방 전에 경산에서 한 2년이 있었어요. 이 경산 들판이 전부 제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날리고 뭐 고기 잡으러 다니고 뭐 정말 메뚜기 잡으러 온 들을 해집고 다니고 그리고 뭐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이고요. 지금 별을 재놓으면 거기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렇게 겁만 아이들은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저 뛰어내리는 아는 아이가 못 뛰어내리는 아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나. 여러분 숨바꼭질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숨어야지 저놈을 피해갈까. 맞아.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놈은 이런 데를 잘 온다. 그렇게 내가 이쪽으로 숨어야 되겠다. 이런 머리를 다 굴려야 돼요.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이게 창조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숙제에 아이들이 부딪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각적으로 아이들의 지적 자극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아이들은 정말 좋은 훈련이고 이게 창조력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뜀틀을 띱니다. 걸려서 넘어져서 애들이 막 웃죠. 창피하죠. 그래서 아이고 난 다시는 안 해.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도 또 와서 이번에 이제 내가 아까 이럴 때에서 내가 여러 번 뛰어보겠다. 그때는 결국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성공의 발판입니다. 이게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작은 성공이 이제 1단 넘고 2단 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말하자면 이 실패 수렁으로 빠지느냐 성공으로 빠지느냐 하는 것은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아픈데 지난번에 혼났으니까 야 인마 그만둬. 이래 우리 뇌는 그만두자 하는 그게 이제 다시는 거기는 못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극이 많은 왼쪽에 이걸 들고 있으니까 여기 뭐 온갖 자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 환경에 자라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 경산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군에 계셨는데 하양면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경산에서 40년이다. 그래 갔다 오는데 그날은 또 윗동네하고 중방동에 있었는데 중방 1, 2구가 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내가 없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야. 이 바보들이 내가 도 없는데 시합을 해가지고 3대 빵으로 그래 져가지고 내가 화가 났었는데 여러분 요즘 그리 생각하면은 정말 요즘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젊은이들의 당연 심리에 빠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있는 게. 여러분 뭐 요즘 책상서나 보면 줄줄이 사탕 아닙니까? 뭐 없는 게 있어야죠. 없으면 불평불만이야. 그런데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가난한 세대,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는 다 가난하게 자랐죠. 그런 세대는 정말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는 easy to please.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쉽다. 정말 커피 한 잔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케이크를 줘도 뭐 살이 찐다는 어떤 애이 잔소리 해갖고 어떤 애가 확 좀 뺏어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감사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 내리냐면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이건 일본의 에모토라는 유명한 양반이 이 실험을 실제로 한 겁니다. 이 물을 떠다 놓고 여러분 이쪽 왼편에는
감사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에는 말로 했어요. 너 고맙다. 너는 참 깨끗한 물이다. 이쪽에는 넌 더러운 물이다. 너는 바보 같은 물이다. 그랬더니 물이 완전히 혼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글로 그냥 썼어요. 그냥. 여기 그냥 하나는 감사, 하나는 바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복판 저 그림이 물이 제일 맑을 때가 정육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물 분자가. 정육각형입니다. 감사라고 써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바보라고 쓰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물 분자가 흐트러졌죠.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이 양반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감사라면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의 종교. 교회 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남아미 탑을 부처님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심지어 사이비 종교들도 명분은 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는 짓은 엉뚱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이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보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참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내 손에 든 휴대폰 이거 함부로 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이 사과 한쪽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엄마가 자기 가서 귤을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귤 한 조각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제일 우리 인성교육에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만큼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감동스럽게 만드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게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 동안은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때는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내가 그랬죠. 이게 감사의 힘이라 하는 걸 여러분 잊어 말지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참 주제가 사실은 이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이제 만들겠냐. 이게 사실은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본 많은 사람들은 이게 틀이 있어요. 자기가 당신은 남편이니까 요래야 된다. 이 틀을 딱 짜놔서 또 당신은 아내니까 요래야 된다. 그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요래야 되면 네가 요래 안 하니까 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틀을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머리 좋고 아주 개성적이고 이런 아들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개성이 분명히 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도 너는 친구니까 이래야 된다. 이 친구도 이래야 된다.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의 틀에 다 맞춰서 산다는 거는 인간이니까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신도 아침에는 뜨거운 걸 먹고 싶다가 저녁에 또 짜장면 먹고 싶기도 하고 이게 자꾸 변하는 건데 그게 일정한 틀을 짜놓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부간의 이 상담을 들어 하지만 제일 많은 게 틀을 너무 여물게 짜놓기 때문에 이게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꼭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안팎의 사람들은 참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고 이해하고 당신은 뭐 이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참 추억의 방 만들기 하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정말 비밀인데 추억의 방은요. 여러분 영국의 랭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대 노인들을 모아놓고 수녀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당신은 지금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40대에 보던 영화도 보고 또 40대 자기가 즐겨 듣던 음악도 듣고 또 40대 하는 말버릇도 그때처럼 해라.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을.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지팡이 짚었던 사람이 지팡이 다 버렸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행동 면에서도 막 팔팔해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혈액의 변화가 왔습니다. 고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이 떨어졌고 당이 있는 사람은 당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이 레응아 실험이라고 영국분인데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정말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언제가 제일 좋으냐, 제일 기억이 남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그때가 우리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연애도 하고 그랬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가슴도 설레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기억을 그게 우리 둘이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 뭐 정심하면 이제 가초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면은 일단 이 참 옛날에 자기들이 즐겨 했던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가 데이트할 때 사진도 거기다 걸어놓고 옛날 참 데이트할 때 여러분은 뭐 그때는 아이돌이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돌 사진도 걸어놓고 음악도 그때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도 틀어놓고 그 방에 턱 앉으면 우리가 한때는 저랬는데 이 요만한 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삐뚤어지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참 즐거운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추억의 방은요, 꼭 뭐 부부싸움용이 아니라도 평소에라도 그 방에만 들어가면은 젊은 시절이 정말 절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의 추억은 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을 꼭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 랭가의 실험에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게? 예, 여러분 한번 박수를 한번 하고 싶죠. 예, 저는 정말 이건 아주 제가 추억의 방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근데 근사하죠? 네. 예. 저 엄마들은 별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꾸 세로토닌 탈행을 하는데 이 박사 그럼 도대체 세로토닌이 뭐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정신과 의사들은 세로토닌을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80년 중반부터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 만성 피로가 있다거나 이럴 때 병원에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SSRI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이 SSRI가 뭐냐면은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만 잘 먹으면은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3년째 이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국제 학회를 못 갑니다. 창피해서. 자살 그러면 코리아야. 1위라도 했으면 괜찮겠는데 항상 1등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나는 자살하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어. 정신과 의사들에서도. 세상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북쪽에서 몇 걸음만 북쪽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우리 신세가.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만 태어나도 내 시대만 태어나더라도 진짜 전화 한 통화로 40년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정확하게.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덜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제 참 그만하면 됐다.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성장이 2%입니다. 2%. 이제 2%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에 올라갔으면 우리는 하산할 준비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제 하산하게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대통령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 내려갈 준비를 하는 말 안 하죠. 그래도 표 떨어지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요즘 보면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허리끈 졸라매고 하산할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산 그러면 꼭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문명은 결국 끝자에 납니다. 어떤 문명도 여러분 저 참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그때 야, 이 나라가 망하다니 로마, 그리스 로마 뭐 그다음에는 이스탄불 저 오스트리아 모든 문명은 결국 끝이 납니다. 이제 근대 산업 혁명 이것도 한 200년 남짓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네가 죽든 말든 남아 살면 된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이기주의적이니까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000년에 그 월드의 그 월가의 사기꾼들 때문에 전 경제가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명이 오래 갈 수도 안 되고 오래 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요 하산할 때 그때 아름다운 문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막 뻗어날 때 로마가 막 뻗어날 때 그때는 전쟁과 약탈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무슨 문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아한 하산을 할 준비도 이제는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정치인들은 그 말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에도 난 덜 됐다. 그런 표정들이신데 실제로 이제 어느 리더도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더 욕심내지 말자. 그걸 우리가 도파민 심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좋죠. 하나 올라가면은 기분 좋잖아요. 또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그래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신나는 것, 더 새 것, 더 높은 것, 자꾸 더. 이걸 우리가 모아 사이칼라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리라 그럽니다. 여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게 바로 이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 한번 중독이 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대 산업사회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차분하게 정말 하산할 준비도 저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요즘 우리 한국인의 50%가 과체주의입니다. 10%가 비만 환자예요. 40%가 과체주의입니다. 이게 다 버티면 반이 우리 한국 성인의 반이 과체주의입니다. 이게 좀 더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게 수면 조절도 안 되고 우리나라 63%가 수면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독 환자가 8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중독 환자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800만 명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마약 중독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나라가 괜찮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뭐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을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게 바로 한국의 7대 사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신병 걸리면은 정신과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정신병이 걸리면 이게 전부 다 사회 정신병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보건연구소에 이런 기구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 세로토닌의 5대 기능이 이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절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격, 충동, 요즘 보복 운전 이 전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식욕 조절도 안 되고 수면 조절도 안 되고 통각 조절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행복 호르몬, 본능 호르몬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태양 아래.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참 좋은 날씨 아닙니까? 기후가 정말 최고 아닙니까? 이게 5월 정말 그 계절이 와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정말 가족들하고 신선한 태양을 받으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 걷는 게 리듬 운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걷는 운동입니다. 씹는 것, 걷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게 좀 리듬 운동입니다. 북을 치는 것. 그래서 대구에는 이 드럼 클럽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박사, 당신 대구 고향이니까 대구에 드럼 클럽이 27개 있습니다. 전국이 230개인데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킨십이 우리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아이들 좀 안고 함께 정말 키스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컬한 운동이 우리가 가족들하고 제가 아까 아침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것도 한번 다 리드미컬한 운동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감사하면은 저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러면 이제 이 세로토닌형 가족이 된다. 그러면 정말 온 가정에 세로토닌이 넘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강연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